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한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 위에서 외롭게 눈을 감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간병은커녕 돈만 빼돌리며 차갑게 말했죠. 돈만 내놓으세요. 어차피 곧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무시당하던 어머니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욕심과 배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 같은 사연입니다. 병상 위의 외로움.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6층 병실. 최말순 75세는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시니 2주 정도만 입원하세요. 의사의 말이었지만 말순에게는 그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어딘지 쌀쌀했지요. 옆 침대에는 70대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손녀가 매일 과일을 깎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번 첫날 아들 김도연이 다녀갔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괜찮아. 내 일이 중요하지. 대신 선영이가 자주 올 거예요. 도연은 며느리 박선영에게 간병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처음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선영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눈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요. 응, 괜찮아. 말순이 답했지만 선영은 이미 소파에 앉아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물 좀 떠다 줄래? 네, 잠깐만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예요. 간호사는 선영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실에 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시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선영이가 사다 준다고 했는데.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깜빡했네요. 지금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말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선영이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집에 가봐야 해요. 아이들 저녁 차려야 하거든요. 그래, 가봐. 말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난 선영은 30분도 채 머물지 않았어요.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지요. 선영아, 좀 심심한데. 어머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친구랑 약속도 있고.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손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간병인 선생님 소개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오니까.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간호사들도 상황을 눈치챘어요. 6병실 할머니 보호자 며느리분이 거의 안 오시네요. 그러게요. 어제 할머니 혼자 화장실도 못 가셨대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대화였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부끄럽고 서러웠지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 또 짧게 다녀갔습니다. 이번에도 핸드폰만 보다가 금방 나갔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참 매정하네요. 괜찮아요. 말수는 애써 웃으며 답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50년 전 시집 온 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시간들. 도연이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청소 일을 했었지요. 도연이가 결혼할 때도 전셋집을 팔아 결혼 비용을 대줬습니다. 그때는 선영이가 그렇게 고맙다고 했는데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선영도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이 바쁘지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어머님, 애들 봐야 해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비싸서. 핑계는 많아졌고 방문은 줄어들었지요. 말수는 늘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으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괜히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살았구나. 75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외로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주사 맞으실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보호자분한테 연락해 볼까요? 할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간호사의 친절한 말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순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뒤에 더 무서운 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해시태그 들키지 말아야 할 순간. 이번 열흘째 되는 날 선영이 병원비 수납을 하러 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병원비 내고 올게요. 그래, 고생하네. 선영이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영수증이 들려 있었지요. 다 냈어요. 이번에 150만 원 나왔네요. 그래, 고맙다. 말수는 영수증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오늘 약 드세요. 하지만 약봉투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간호사님, 약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간호사가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방은 5일치인데 이상하네요. 말수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선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서명 좀 해주세요. 뭐해? 보험금 청구서요. 어머님, 실비보험 있잖아요. 말수는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류를 보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뭐라고 쓰여 있니? 그냥 병원비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선영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좀 천천히 보고 싶은데. 어머님, 제가 바빠요. 빨리 해주세요. 말수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하러 온 간호조무사 이영숙이 우연히 선영의 가방이 열린 것을 봤어요. 그 안에 병원 영수증 여러 장이 보였지요. 이상하네. 왜 영수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영숙은 의아했지만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말수는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있니? 선영이가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말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영수증 금액이 매번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병원 안내문에는 120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또 왔을 때였습니다. 말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어요. 선영아, 지난번 병원비가 얼마였지?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150만 원이요. 왜요? 그런데 병원 안내문에는 120만 원이라고. 아, 그건 검사비가 추가된 거예요. 선영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선영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석연치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서랍을 뒤져 영수증들을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금액이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말수는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간호사 김수진이 링거를 교체하러 왔어요. 할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응, 좀 그렇지. 보호자분이 자주 오시면 좋을 텐데. 수진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진 씨,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병원비 영수증이랑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 수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원칙적으로는 같아야 하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청소하던 중에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선영이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응, 병원비 영수증 몇 장 더 받았어. 보험금 청구하면 꽤 나올 거야.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넘어갔어요. 어느 날 오후 말순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영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가 떨어졌어요. 말순이 주우려는데 그것은 병원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다른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이게 뭐지?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 거예요. 선영이 재빨리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이게 뭐니? 그냥 정리하려고 모아둔 거예요. 선영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왜 영수증이 이렇게 많아?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영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하지만 도연이한테 말하면 며느리랑 아들 사이가 나빠질 텐데. 말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정을 흔들 수는 없었거든요. 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가.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이상한 행동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잘 돌봐드리시는 것 같아서요. 영숙은 차마 의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순도 침묵했어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겠어. 확실한 증거를. 75년을 살아오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해시태그 CCTV에 담긴 진실. 이번 2주째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 금액이 계속 맞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선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추가 보험 서류 좀 써주세요. 또, 네, 실비보험이랑 상해보험 청구해야 해요. 말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꼼꼼히 읽어보려고 했어요. 선영아, 이거 금액이. 어머님, 빨리 해주세요. 저 급해요. 선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니? 제가 바쁘다니까요. 빨리 서명만 해주세요. 선영이 펜을 말순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안 돼.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 말순이 거절하자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돈만 내놓으세요. 어차피 곧 필요 없잖아요. 선영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어요. 말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아, 아니에요. 제 말은 선영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간호사 수진이 지나가다가 큰 목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잠시 멈춰섰지요. 선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분명히 들었어. 곧 필요 없다고. 제발 조용히 하세요. 선영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까지 뭘 한 거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병원비 내고 보험 처리한 것 뿐이에요. 그럼 왜 영수증이 맞지 않아?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어요. 말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님, 말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병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복도에 CCTV가 있거든요. 다음 날 병원 행정실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요청했거든요. 화면에는 어제 복도에서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돈만 내놓으세요. 어차피 곧 필요 없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행정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2주간의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발견했지요. 선영이 원무과 직원 몰래 영수증을 여러 장 받아가는 모습, 보호자 없는 시간에 말순의 가방을 뒤지는 장면, 복도에서 전화하며 보험금 많이 나올 거야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이건 병원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행정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장이 직접 말순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분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장이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말순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걸 아들한테 보여줘야 하나요? 그것은 할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할머니, 진실은 알아야 합니다. 병원장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가정이 파탄 날 것이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며느리의 행동은 계속될 것이었지요. 내가 참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말수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청소하러 왔어요. 할머니, 어제 병원장님이 오셨다면서요? 응.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일인데요? 말순이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자 영숙이 놀랐어요. 할머니, 그건 아들분께 말씀하셔야 해요. 하지만 도연이가 할머니, 진실을 숨기는 게 아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영숙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를 고발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장을 다시 불렀어요.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CCTV를 보여주고 싶어요. 확실하신 거죠? 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75년을 살며 이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지요. 해시태그 아들의 선택. 다음 날 오후 도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장의 긴급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도연아, 앉아라.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화면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돈만 내놓으세요. 어차피 곧 필요 없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선영이 영수증을 여러 장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순의 가방을 뒤지는 장면까지. 아니야. 내 아내가 이럴 리 없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것 좀 봐라. 말순이 서랍에서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금액이 다른 영수증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도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가정이 걱정돼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병원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보험 청구 내역입니다. 부인께서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병원장이 자리를 떠났어요. 병실에는 모자만 남았습니다. 도연아, 내 생각은 어떠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도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야.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떡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우면 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돌아가 선영과 마주했습니다. 당신 병원에서 뭘 한 거요? 무슨 소리야? 선영이 시치미를 뗐어요. CCTV 다 봤어. 영수증 조작한 것도, 어머니 가방 뒤진 것도.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를 빼돌린 거요? 난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요. 뭐?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이건 범죄예요. 더 이상 덮을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병원으로 다시 왔어요. 손에는 경찰서 접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고했어요. 그래. 힘들었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죄송하게 살았어요. 무슨 소리니?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말순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선영은 발뺌했지만 CCTV와 서류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거래요. 도연이 어머니께 보고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참고 사셨을 텐데.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 일주일 후 말수는 퇴원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모시러 왔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괜찮아. 내 집이 편해. 하지만, 도연아,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자주 뵈러 갈게요. 그래, 그거면 됐어. 병원 현관에서 간호사 수진이 배웅을 나왔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고마웠어요, 수진 씨.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뭐려? 당연한 일한 거예요. 청소원 영숙도 함께 나왔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마웠어요. 내가 고마워. 다들 덕분이야. 말수는 병원 사람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알아. 내가 좋은 아들이라는 거.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우리 도연이.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5년을 살며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깨달았지요. 해시태그 통쾌한 역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선영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요. 도연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도연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왔어요. 12살 손녀 지민이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우리 지민이 어서 와. 말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대단하네. 말수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도연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이렇게 팔팔해.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도연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요리하는 거 신기하지?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도연이가 이제 다 컸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 얘기 또 하니? 이제 그만해.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말순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지민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지민이는 벌써 강해. 식사 후 지민이가 숙제하러 가고 말순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병원에서 도와주신 분들 연락처 있으세요? 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내가 알려줄게. 며칠 후 도연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 수진과 청소원 영숙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최말순 할머니 아들입니다. 아, 기억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계속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죠. 저희는 도운 것뿐이에요.
영숙도 겸손하게 답했어요. 도연은 준비한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수진이 편지를 펼쳤어요. 수진 씨, 영숙 씨, 고마웠습니다. 두 분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75년을 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요. 수진과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 달 후 말수는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병원에 좋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신고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지만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자식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말순의 말에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75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우고 이번 일까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도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0살 손자 민준이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저희 소풍 가요. 그래. 어디로? 북한산이요. 아빠가 도시락도 쌌대요. 아이들이 신나서 떠들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내가 가면 너희 힘들잖아. 아니에요. 같이 가요. 도연이 고집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먹었어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지요. 할머니, 행복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너희랑 있으니까. 저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뭘 부탁해? 우리 가족인데. 네, 가족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돈과 욕심은 사람의 가면을 벗기지만 진심은 끝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진짜 가족은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요.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기록하고 싶었어요. 75년을 살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긴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용기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를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한다. 특히 내 아들 도연이에게. 내가 변한 모습을 보니 이 늙은 엄마는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노년의 삶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지혜와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말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